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아무리 반복해 연습해도 메시지의 흐름이 엉켜 답답하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복잡하게 느껴질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위계를 잡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도 메시지의 위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핵심이 잘 드러나지 않아 발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디자인이 밋밋해져 시각적 매력도가 약해지고, 반대로 디자인만 신경 쓰면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들이 놓치기 쉬운 메시지 위계를 잡는 핵심 포인트와 이를 완벽히 습득하기 위한 실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만든 파워포인트를 통해 배울 점을 찾는 안목과 실제로 만들어보는 절대적인 연습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파워포인트 초보에서 보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PPT로 만들어진 문서를 볼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눈이 가나요? 좌상단입니다. 책을 볼 때와 같아요. 좌상단부터 알파벳 Z 모양으로 훑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디자인도 여기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헤드 메시지를 상단에, 백업 자료를 중앙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맨 아래에 배치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메시지의 위치가 아닙니다. 메시지의 위계가 정돈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서 위계가 잘 잡혀 있는 게 좋은데요. 헤드 메시지, 서브 메시지, 백업 자료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 잘 쓰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생각이 잘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경영학에서 논리적 글쓰기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논리적인 글 구조에는 규칙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계층에 있는 메시지든 하위 계층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둘째, 그룹 내의 메시지는 항상 동일한 종류여야 한다. 셋째, 그룹 내의 메시지는 항상 논리적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파워포인트 장표를 보면 딱 이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 헤드 메시지는 아래 서브 메시지를 요약해야 하고요. 서브 메시지는 아래 자료를 요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는데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만들어진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한번 공모전 대상작을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에 대홍기획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온라인에 공중에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롯데 자일리톨 습관화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자일리톨을 심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대명사 롯데 자일리톨, 캔디 젤리류의 폭풍 성장에 전체 껌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자, 이 헤드 메시지를 보고 이 밑에 서브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을 멀리하게 된 이유가 씹는 것과 남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씹는 것에 대해서 사각턱 등 턱관절 문제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버려진 껌을 밟는 2차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씹는다는 문제는 씹지 않는 캔디류로 대체가 되고 있고, 바닥에 껌이 이렇게 남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도 남지 않는 젤리류로 대체가 되고 있다. 도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래에 있는 도식화의 내용이 헤드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 계층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위 계층의 메시지가 백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들은 껌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여 빠르게 껌을 대체해가는 중인데, 더 장악되기 전에 껌의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오른쪽에 있는 서브 메시지가 왼쪽에 있는 헤드 메시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GS25와 CU에서 젤리와 캔디 껌의 매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젤리와 캔디가 껌의 매출 비중을 넘어서고 있죠. 정확하게 이 밑에 있는 헤드 메시지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그래프도 볼까요? 껌 시장 업체 점유율을 봤을 때 아직은 롯데제과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위상이 있습니다. 이 위상이 위협받기 전에 껌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백업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의 위계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해결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전 수상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선배들이 남긴 좋은 예시를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메시지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만든 예시를 살펴볼 때 먼저 슬라이드의 논리적인 흐름과 내용 배치를 살펴보세요. 좋은 예시는 핵심이 선명합니다. 슬라이드 제목, 중요 포인트, 강조할 데이터 등이 직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순간 이 자료의 요점이 이것이구나 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공개된 공모전 수상작이나 잘 만든 예전 문서를 두고 메시지 위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거짓말처럼 디자인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된 사례로 연습이 충분히 됐다면 실제로 발표할 주제 하나를 정하고 각 슬라이드에서 전할 메시지를 명확하게 구분한 다음에 슬라이드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리고 만든 슬라이드를 바로 윗 사수나 동료한테 간단하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바로 전달이 되는지 또 불필요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는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 가지 케이스에 적용하면서 양이 쌓이게 되면 품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PPT 고수가 되기 위해서 메시지의 위계를 잡는 연습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잘 만든 파워포인트를 눈으로 보고 배우는 안목을 기르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꾸준한 연습이 여러분 성장을 만들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사항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